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1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후 1시 151명보다 2명 늘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도 2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보고된 이태원 사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2명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의 사망자가 1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사망자 수는 153명으로 앞선 발표보다 2명 늘었다고 전했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2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상자는 103명이며 이 가운데 중상자는 24명, 경상은 79명입니다. 중상자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오진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을 순방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4시 30분쯤 귀국을 했죠. 네, 오늘 오후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장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오 시장은 먼저 사고 현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참사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오 시장은 먼저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과 가족, 지인들께 무슨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한 수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례 절차에 만전을 다하고 부상자를 위한 치료와 회복에 서울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위해 애쓴 시민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서울시 책임론에 대해선 경위 파악을 해본 후 이야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이 한편 무분별하게 확산이 지금 되고 있어서 가짜 뉴스마저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를 통한 제2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 생긴 압사 참사 장면이 아무런 제재 없이 SNS를 타고 확산하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현재 사고 현장의 처참한 영상과 사진이 여과 없이 공개돼 있는데요. 이런 영상에 달린 댓글 가운데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배포도 심각한데요. 마약 유통이 사고의 발단이라는 괴담을 비롯해 사고지 인접 골목에서 외국인끼리 싸움이 있었다는 내용,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 인파가 한쪽으로 몰렸다는 소문은 경찰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경찰은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 무분별한 사고 현장 영상과 가짜 뉴스 배포는 자칫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주의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슬픔을 애도하고 또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태원 사고 현장은 저녁이 되면서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이태원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기에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고 현장을 찾았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기자 출연물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금 전 5시 44분경 이곳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럽 출장 중이던 오 시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 조기 귀국한 건데요. 사망하신 분들과 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서울시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합동 분향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마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서 서울시 차원의 책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따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7시가 넘어가면서 지금 현장에 인파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일반인의 발걸음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어제처럼 이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는 아니고요. 조문을 하거나 이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찾는 인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 주변 주위로 일반 식당 몇 군데 빼고는 모든 상가가 모두 열지 않았는데요. 아까 전해드린 대로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태원이 소재한 용산구는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고 직후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한 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사고 수습에 전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 보도자를 통해 사상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애도 기간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체의 행사와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빠른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건데 이와 함께 시설 안전관리에도 다시 한번 신경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의 통제 속에 취재진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상인들도 거리에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권영세 의원 등 정치권의 인사들이 계속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에서 당장 답할 것은 없다며 이태원역 앞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잠시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곳은 오후 5시 이후 취재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헌화를 하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아지는 만큼 경찰 병력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41분쯤 오세훈 시장이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 책임론을 꺼내며 소리를 질렀고요. 오 시장은 골목 안을 들어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약 7분 정도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현장을 향해 머리 숙여 참배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사고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합동부양소를 만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질문에서 그만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장 현장을 떴는데요. 시민들은 성토의 목소리를 냈고 오 시장이 가는 뒷모습을 향해 사태를 책임지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참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응급 처리를 했던 의료 종사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구훈 간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 사고 현장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10시 50분쯤에 사고가 일어나고 3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도착을 한 상황이었고, 처음에 사건 인지를 못하다가 이제 주위 사람들이 119 구급대원이 이제 간호사나 의사를 찾길래 가보니까 대여섯 명은 일단 펍 앞에 가지런 누워져 있는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7명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2명씩 붙어서 CPR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저희도 같이 CPR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현장에서 응급조치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기구 자체가 너무 많이 부족을 했고요. 자가 대세동기라든지 또는 산소 마스크라든지 구급대원단 가방 하나에 하나씩밖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때 위쪽에 있는 대로변 말고 해밀턴 뒤쪽 라인에 있는 이제 펍 앞에 있는 그쪽에는 가방은 한 2-3개, 구급대원도 3-4명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인원이 너무 부족을 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일단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이제 흉부 압박으로 하는 정석적인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도 확보를 위해서 기도 삽관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기구 자체 사이즈도 안 맞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까지는 진행을 못한 상태로 일단 흉부 압박하고 이제 인공호흡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응급 간호사들이 왔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또는 응급 대원들이나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 하면 이제 가슴에 틴트를 발라가지고 네네. 반응 환자 먼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많은 응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CPR을 실시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호흡을 회복한 분도 있었을까요? 한 2명 정도 위쪽에는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 벽에 기대서 그냥 물 마시면서 한 3-4명 달라붙으면서 좀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 당시 현장에서 겪은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 20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구급대원도 옆에 있어가지고 이분은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분을 보러 가자고 했는데 바로 머리만 옆에 이제 친여동생인지 가족이 있더라고요. 네. 울면서 안 된다고 계속 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간호사님의 헌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 응급처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 가톨릭대학교 이대상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 참사 인명피해는 숨을 못 쉬는, 즉 압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교통사고 시 가슴 압박으로 사람이 즉사할 정도의 충격은 약 1000kg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번 사고와 같은 압사 사고의 경우는 약 340kg 정도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보통 갈비뼈는 250kg 정도의 무게에서 부러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게보다는 그 시간도 중요합니다. 네, 현장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도 피해가 컸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좀 참고로 미국에서 있었던 조지아 플로이드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경관 2명에 의해서 경부와 가슴 부위를 약 5분간 눌려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네. 압박 손상의 경우는 가슴이 눌리고 또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효과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약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머리와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게 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구조까지 밑에 눌려 있었던 시간도 길었고 많은 사람에 의해 눌리다 보니 그 무게도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CPR 시 옷을 걸치지 않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순환을 돕기 위해서 몸을 조이는 옷 등을 제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오면 가위로 옷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아마 현장에 의료인이나 의료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올지 모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러한 압박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동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사실 의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외상학과 이대상 교수였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네, 지금 정부 주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나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광장과 이태원 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서울 지역 자치구들의 지역 축제가 연달아 취소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구 을지로 헬로윈 행사가 취소됐고 종로구와 성북구, 노원구 등은 지역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대응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용노동부도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연차 휴가 외에 별도의 추가 휴가나 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휴가나 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외국인과 미성년자 10여 명의 신원이 이 시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와 또 교육부 대응 방안이 나왔을까요? 네, 현재 시각 기준 외국인 사망자는 20명으로 중국과 이란 국적 각각 4명, 러시아 국적 3명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또 교육부는 이태원 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해 학생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부상자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긴급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실종자 명단을 파악하고 경찰과 공유해 정확한 사상 규모를 파악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배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행안부가 파악하기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인력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건데요. 경찰 인력 숫자를 언급하기 전에 사전 예방책과 매뉴얼이 없었던 점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 장관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배려하지 못한 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슬픔에 가득 찬 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한 번 더 상처가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더 이상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초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대규모 압사 참사로 최악의 축제가 된 이태원 헬로윈 축제. 그런데 그동안 이 헬로윈 축제 이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참사는 언젠가는 터졌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회 재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태원 헬로윈 축제입니다. 개성 있는 분장에 현장은 매 순간 축제의 도가니였지만 폭행과 소매치기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늘 뒤따랐습니다. 올해는 몰려든 인파로 대규모 압사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헬로윈은 최악의 축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참사가 축제를 연 주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점이 사실 여실히 드러났고요. 학계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기관이 없는 축제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 협조해 안전 예방책을 세우고 몰려든 인파를 분산시키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런 문화축제가 있는 날이다, 또 기간이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과 지자체 또 유관기관이 모두 협조를 하여서 안전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고요. 시간대별로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으면 분산시켜야 된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